요즘은 이제 나이가 중년 이상 되신 분 중에 부부가 각방 쓰시는 분 꽤 많으시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자연스러운 건가요? 그것도 역시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는 게요. 우선 뭐 좋은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 중년 아내가 갱년기가 되시면서 네. 체온 조절이 안 되면 밤에 자다가 자꾸 깨요. 네. 그리고 막 추운데도 본인은 덥다 네, 그러고 맞아요. 이불 차고 더워하시더라고요. 막 창문 열고 그러다 보니 남편은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잠을 같이 설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이 너무 좋은데도 네. 어쩔 수 없이 각방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더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네. 서로에 대한 배려인 경우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사실은 각방을 쓰면서 부부가 더 멀어지거나 네. 오히려 갈등이 있었던 게 각방 쓰는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네. 이제 해소법이나 뭐 각방 쓰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는 정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 다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방 쓰는 부부도 새로운 부부의 형태, 네. 그러니까 변형된 형태, 뭐 네. 그런 관계의 형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사실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네. 무슨 부부가 뭐 죽듯이 싸워서 따로따로 자는 게 아니라 서로 삶을 존중하고 네. 또 생리적인 변화 때문에 조심하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로 각방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부부 관계의 새로운 형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또 네. 사실 그렇군요. 이제 남자들 직장에 있다가 집에 가면 직장에서 계속 사람들하고 섞여 있다가 좀 혼자 혼자만의 있고 시간을 좀 갖고 싶을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방이 있으면 좋은데 그 공간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애들은 공부방이 하나씩 있어. 있고 그렇죠. 부부방이 있고 거실이 네. 있으면 정확하게 보면 자기 방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심리적으로 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긴 해요. 네. 그 이사님은 그러시지만 또 어떤 남자분들은 막 맨날 싸우시다가도 잠은 같이 자야 된다고 그래서 사모님을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남자분들 중에. 그쵸. 네. 보기 싫은데. 네. 보기 싫은데 제 굳이 막. 평소에 잘하지도 않으면서 잠은 꼭 붙어 자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네. 굉장히 또 힘들어하시 네. 사모님이 힘들다고 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사람 좀 유연하게 좀 사셔야지.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부부의 형태는 꼭 뭔가 무조건 이래야만 한다라고 네, 그렇죠. 규정하지 말자. 네. 뭐 어떤 부분은 각방 쓰면서도 사이 좋은 부부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결혼을 권장하네 마네를 떠나서 결혼이 새로운 하나의 형태가 되어서 부부관계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두 부부에게 맞다면 네. 그리고 막 중년인데도 뜨거운 사랑을 하실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서로 뭐 이게 좋으냐 이게 옳으냐 이렇게 규정하지 말고 중년이나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부부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게 분화될 수 있다라는 네. 걸 좀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네, 어떤 맞습니다. 네. 방이나 규범으로 이렇게 네. 보면 안 네. 되겠네요. 네, 전통적인 관점에서 자꾸 이제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삶이 굉장히 분화되고 다양한. 뭐 각자 삶도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네. 뭐 부부는 이래야 돼 이렇게 하면 마치 내가 각방 쓰는 게 무슨 잘못하고 있나 죄책감을 심어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퇴직하기 직전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 부부 상담하는 경우들도 또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의미는 퇴직하기 전에 미리 부부가 예방적으로 예방적으로. 네. 그렇게까지는 오시진 않은 것 같고요. 저는 네. 그런 경험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퇴직 바로 직후에 이제 사실은 변화된 역할이라든지 네네. 생활 패턴을 절충하지 못해서 하여튼 뭐 싸움도 하시고 갈등도 심해져서 또 뭐 남편이 의기소침해 있는 정도를 떠나서 막 우울해져서 걱정이 돼요 하고 이제 같이 오시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죠. 그럴 경우에는 뭐라고 딱 조언을 해주시나요? 한마디로? 우선 남편이 어떤 형태인가,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어떤 형태인가를 보시는 게 맞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날카로워져 있다 그러면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맞고요. 반대로 남편이 굉장히 우울해 있고 변화된 역할에 의기소침해 있는 경우라면 사실은 아내의 더 적극적인 뭐 도움이 필요하시거든요. 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챙기려고 하시다 보면 오히려 남편이 더 의기소침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회사에서도 잘렸는데 집에 와서도 무용지물이 된 것 같고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야? 네. 나는 정말로 비참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남편의 마음을 좀 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또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네. 케이스네. 그때 네. 혼자서 부부간에 해결하기 힘들면 한번 정신과의 문을 두드리는 것도 답이겠네요. 반드시 오셔야 되는 경우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남편이
친구도 안 만나시고 혼자 지내시면서 계속 방에서 뭐 이렇게 의욕 없어하고 막 활달하던 분이 혼자만 자꾸 지내시면서 말수도 확 줄어들고 네. 잠도 설치고 뭐 체중도 빠지고 이러면 반드시 모시고 오셔야 되고요. 아, 그럴 경우에는 예, 네. 그게 뭐 2주, 4주 지속적으로 그런 모습, 행동이나 감정이나 대인관계나 일상생활의 패턴이 굉장히 현저하게 달라져서 말수 줄어들고 생리적인 리듬 변하고 의욕이 떨어지고 재미있는 거 하나도 없어지는 모습이 2주나 4주 길게 지속되실 때는 반드시 모시고 오셔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은퇴 후 우울증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건 좀 조심해라. 네. 네, 오늘 행운발에서는 부부, 이렇게 은퇴 즈음의 부부가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다뤄봤어요. 네, 오늘 두 분 이렇게 김병수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네. 네, 저는 들으면서 이 방송을 부모님이 꼭 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려야겠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은퇴를 하셔서 이렇게 생활이 달라지면서 여러 갈등이 이제 있으시기도 한데 이제 좀 들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랑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도움이 되는데. 박사님 쓰신 책 중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동행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고독이 진짜 혼자가 됐을 때 느끼는 고독보다 더 고통스럽다. 자기 주변에 가족이 있으니까, 배우자가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좀 더 많이 소통하는 그거 소통하는 방법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같이 하는 시간 갖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도 계속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이제 부부 가운데 서로 오랫동안 많이 지냈었기 때문에 이신전심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이렇게 얻으셔가지고 어떤 내 배우자한테 어떤 방법으로 더 잘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김병수 박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